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정부24 앱을 이용해서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부24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부24로 검색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정부24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부터 해야 되는데요. 로그인을 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세 가지가 있죠. 금융 인증서나 공동 인증서는 여러분이 금융 앱을 이용하실 때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인증서죠. 자, 그다음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은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발급하는 간편 인증서죠. 간편한 방법은 이 간편 인증을 이용하는 게 제일 간편하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인증서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혹시 간편 인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네이버 앱 실행을 하신 다음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은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NA 버튼 누르시고요. 디지털 신원 인증에서 인증서를 먼저 발급을 받으셔야 되죠. 자, 저 같은 경우 이미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인증서 보관 중이라고 나옵니다. 네이버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세요. 그 다음 정부24로 들어가서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 들어간 다음 여기서 네이버 선택하시게 되면 네이버 인증서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서 다음 누르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인증서로 인증해 달라고 하죠. 아래쪽에서 다음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비번 입력하라고 하죠. 네이버 비번이 되겠어요. 네이버 인증 완료됐다고 하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입력한 휴대폰으로 인증 요청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죠. 해당 메시지 내용 확인하신 다음 인증 완료 누르면 이렇게 이용 약관 나오게 됩니다. 아래쪽에서 전체 동의 선택하신 다음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24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각종 민원 서류라든지 신분증 전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인감증명 발급 서비스도 전부 이렇게 정부24에서 가능하게 바뀌었죠. 더 이상 인감증명 발급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인감증명 서비스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자주 찾는 서비스라고 나오고요. 여기에서 대부분 여러분이 많이 발급하시는 민원 서류들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지 임야 대장, 초본, 자동차 등록 원부, 건축물 대장, 가족관계 증명, 여권 재발급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가족관계 증명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나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자, 가족관계 증명서 선택합니다. 자, 이동하기 누릅니다. 자,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죠. 공동인증, 금융인증, 간편인증이죠. 자, 그 다음 텍스트 출력을 통해서 프린터 정상 출력 여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일단 발급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약관 동의 누르시고요. 성명, 주민번호, 추가 정보 확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정보 확인 부분은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부모, 배우자, 자녀, 등록 기준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배우자 성명 선택하고 완료하고요. 여기에 추가 정보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공동인증, 금융인증, 간편인증 나오죠? 자, 저는 간편인증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용할 간편인증 선택할 수 있죠? 자, 저는 네이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정부24 인증과 동일한 화면 나오네요.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죠? 자, 이것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인증서로 인증해 주세요 라고 나오고요.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이라고 나오죠. 자, 전체 동의하신 다음 동의하고 인증하기 눌러줍니다. 자, 네이버 비번 누르라고 하네요. 인증 완료됐다고 하죠. 확인합니다. 자, 인증 요청 메시지 또 날라오게 됩니다. 그 내용 확인하시고요. 인증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오게 되죠.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할지 발급할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발급 대상자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 증명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기본증명,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자 입양관계 여러 가지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일반증명, 상세증명, 특정증명 이것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할지 물어보죠. 자, 저는 신청 대상자 본인만 공개를 선택할게요. 자, 그 다음 수령 방법인데요. 전자문서 지갑에 넣을지 화면에 열람할지 물어보죠. 자, 저는 전자문서 지갑으로 넣도록 할게요. 전자문서 지갑을 이용하게 되면 정부24를 열어서 전자지갑 안에 있는 가족관계 증명을 열어보는 거죠. 자, 전자문서 지갑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청 사유가 나오네요. 자, 연말정산 해외 제출, 개인 신분, 가족관계 증명, 본인 확인 등 기타라고 하죠. 자, 저는 기타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청하기 합니다. 그 다음 정부24로 들어오게 되면 전자증명서에 한 개라고 올라와 있죠. 자, 이게 내 전자지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자증명서에 있는 1 숫자 선택합니다. 그러면 발급 내역이 나오고 어떤 것을 발급받았는지 여기에 보이고 있죠. 여기서 내가 발급받은 서류를 터치하게 되면 발급받은 서류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물론 이 서류는 정부24에 들어와서 전자지갑에서 열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지로 저장이 돼서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전자지갑을 통해서만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 서류를 금융기관이라든지 관공서에 보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해당 서류 앞쪽에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어디로 보낼지 아래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전송을 할 수 있어요. 자, 기관명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서 전체를 누르게 되면 행정기관, 공공기관, 은행금융, 일반법인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곳을 선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은행금융으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에 터치하신 다음 은행명을 입력하고 검색 누르시면 바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은행으로 검색을 하니까 KB국민은행 나오죠. 여기에 체크하신 다음 보내기 하면 국민은행으로 전송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서류를 내려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내려받기 버튼 보이죠? 자,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문서를 열람할 때 필요한 비번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번을 입력하면 내려받아서 열람을 할 경우 비번을 입력해야만 열람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나 막 열어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려받을 경우에는 비번을 입력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부 내려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받은 파일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자, 홈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 내 파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금방 받은 파일 여기 보이죠? PDF 파일이죠? 자, 선택합니다. 자, 무엇으로 열어볼지 물어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삼성 노트가 설치되어 있죠. 이 삼성 노트로 PDF 파일 확인할 수 있겠죠. 삼성 노트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입력했던 비밀번호 물어보죠. 그 비밀번호 입력하면 문서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자, 전부 입력하고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민원 서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부24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동사무소나 관공서 방문해서 서류 발급받지 마시고요. 스마트폰에서 정부24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서류 간단하게 발급받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팩스를 보내고 받는 방법과 받은 팩스를 프린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이메일이나 SNS를 많이 이용하지만 그래도 가끔 팩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막상 팩스를 보내려면 보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팩스 보낼 수 있는 곳을 한참 찾아다니시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장소와 기기를 가리지 않고 간단하게 팩스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팩스를 보내고 받기 위해서는 일단 앱부터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팩스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SK 브로드밴드에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모바일 팩스 앱 설치합니다. 자, 설치됐죠? 자, 그러면 이런 앱 배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비슷한 여러 가지 흉내를 낸 앱들이 많으니까 이 앱 배지 모양 잘 확인을 하시고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사가 SK 브로드밴드인지도 확인을 하시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바일 팩스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접근 권한 안내가 나오죠. 전부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관 동의가 나오게 되어 전체 동의하시고 다음 합니다. 저는 기존에 이 모바일 팩스 앱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 팩스 번호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쓰시지 않았으면 새로 선택할 수 있는 번호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규 가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번호가 나오게 되어 이 중에서 원하는 번호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첫 번째 거 해볼까요? 다음 합니다. 자, 만약 연락처에 팩스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이 번호로 변경을 해주게 되겠죠. 자, 변경할게요.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 팩스를 보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팩스 번호가 새로 생긴 거죠. 자, 위에 보시면 팩스 발송이라고 있죠. 자, 팩스 발송 선택하시고 받는 사람의 팩스 번호 입력하신 다음 사진이나 문서를 첨부하시고 발송 버튼 누르면 바로 팩스가 발송이 됩니다. 자, 받는 사람 팩스 번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터치하신 다음 번호 입력했습니다. 완료한 다음 이제 사진이라든지 문서 또는 신분증 첨부하시면 되겠죠. 자, 사진 문서 첨부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즉석에서 카메라로 찍어서 첨부할지 아니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첨부할지 아니면 문서를 첨부할지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문서라는 것은 HWP나 MS 워드 파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문서를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문서를 찍은 사진의 경우에는 문서를 선택을 해 주셔야 최대한 깔끔하게 전송이 돼요. 문서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삼성 랩 파일이 실행이 되면서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파일들이 보이게 되죠. 여기서 상단에서 문서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가 보일 텐데요. 여기서 원하는 문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PDF 문서도 들어오게 되죠. 자, 사진 문서뿐만이 아니고 PDF 문서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PDF 문서가 좀 더 깨끗하겠죠. 자, 그 다음 더 추가를 하려면 아래쪽에 있는 클릭 버튼 누르시면 다시 추가를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또 원하는 문서 선택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문서도 첨부했습니다. 자, 위에 페이지를 누르면 위에 페이지가 보이고 아래 페이지 누르면 아래 페이지가 보이겠죠. 자,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자, 터치하신 다음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전송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표지도 생성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클릭 버튼 누르시고 팩스 표지 선택하시게 되면 제목과 발신, 수신자 전부 입력을 할 수 있고 전화번호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테스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발신과 수신도 전부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팩스 표지까지 완성이 됐죠. 자, 물론 이 팩스 표지 다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내용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팩스 발송 버튼 누르시면 바로 팩스가 발송이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모바일로 팩스를 발송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이 모바일 팩스의 장점은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를 한 통 발송한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모바일 팩스 앱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 팩스로 보내는 것보다는 시간이 약간 더 걸립니다. 그것만 감안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상대편이 보낸 팩스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스를 상대편이 전송을 해볼게요. 팩스를 전송을 했는데요. 잠시 시간이 지나면 팩스가 수신이 되겠죠. 자, 팩스가 들어왔네요.
보통 30초에서 1분 안에는 거의 수신이 됩니다. 물론 내용이 많으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 통이 들어왔다는 표시가 나오죠. 자, 수신 내역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팩스가 들어와 있고요. 터치하시면 그 내용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왔죠.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팩스를 장소와 기기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인 팩스 번호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이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본인 팩스 번호가 나오게 되죠. 팩스 발송 내역과 수신 내역을 볼 때는 언제든지 발송 내역과 수신 내역만 누르시면 주고받은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팩스를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아래쪽에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관을 누르게 되면 보관함으로 보관이 됩니다. 그러면 모바일 팩스 앱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관함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상태에서 바로 회신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인쇄할 수도 있죠. 여기서 공유 인쇄 버튼 누르시면 해당 팩스를 인쇄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메시지 앱으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인쇄를 할 경우에는 아래쪽에 프린트 기능이 보이지 않을 때는 더보기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인쇄라고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연결된 프린터로 프린트가 됩니다. 자, 그때 프린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우측에 있는 삼각형 버튼 누르시면 PDF 파일 저장과 모든 프린터가 나오죠. 현재 설정되어 있는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메뉴만 나오게 됩니다. 자, PDF 파일로 저장을 선택하면 지금 이 문서 이미지를 PDF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모든 프린터를 누르면 주변에 있는 프린터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주변 프린터를 검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프린터가 떠야 되는데 프린터가 뜨지 않을 경우에는 프린터를 일단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본인 프린터 종류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앱손 프린터의 경우에는 앱손 프린터라고 입력하시면 앱손 프린터를 프린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드라이버들이 나오게 되죠. 프린터의 설명서를 보시면 어떤 드라이버를 설치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드라이버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 모바일 프린트라든지 HP, 캐논 전부 나오죠. 브라더 프린터도 있죠. 모든 프린터의 드라이버가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프린터에서 설치하라고 하는 드라이버만 설치하시면 바로 프린터를 검색해서 여기에 해당 프린터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노란색 버튼이 프린터명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PDF라고 나오지만 프린터로 설정을 하게 되면 프린트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버튼만 누르시면 간단하게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사무실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팩스를 주고받고 수신한 팩스를 프린트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모바일 팩스 앱은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세요. 나만의 디지털 도장을 만들고 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문서를 문자나 메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장을 첨부해서 다시 보내야 할 경우 파일로 받은 문서를 프린트해서 도장을 찍고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시죠. 디지털 도장을 만들어 두시면 다양한 곳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꼭 만들어 두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쓰시는 도장이 있죠. 이런 도장을 앱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실제 도장 같지가 않죠.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도장을 이용하시면 좀 더 실제 같은 도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도장으로 하얀색 종이에 찍어줍니다. 자, 그 대신 인주가 너무 많이 묻지 않게 잘 찍어주셔야 되겠죠. 자,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장을 보시면 제대로 찍혔죠. 자, 실제 도장을 찍게 되면 이렇게 찌글찌글한 부분도 보이고 인주가 완벽하게 묻지 않은 부분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도장을 파일로 만들게 되면 실제 도장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자, 이 경우 도장을 최대한 크게 찍어 주셔야
깔끔한 도장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최대한 가까이 가져가서 크게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찍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찍은 사진에서 주위에 있는 하얀색 부분을 전부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갤러리로 들어가서 도장을 찍은 사진에서 필요 없는 나머지 부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도장 사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찍은 도장 사진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하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 도장만 최대한 크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도장만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저장합니다. 자, 이제 이 도장 사진에서 종이 부분을 없앨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종이 부분도 없애주고 도장만 남길 거예요. 자, 그래야 문서에 이 도장을 얹었을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문서 부분이 보여서 실제 도장을 찍은 것 같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종이를 없앨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완벽하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앱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remove.bg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remove.bg로 입력하시면 배경 제거 remove.bg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아이콘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remove.bg 설치한 후에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emove.bg 첫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 찍은 도장 사진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누릅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찍은 이 도장 사진 있죠? 선택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알아서 배경을 없애주게 됩니다. 그리고 도장 안쪽에 있는 하얀색 부분도 전부 지워주게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전부 투명하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격자 무늬가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뚫려서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자, 안쪽도 지금 전부 뚫린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갤러리에 저장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하고 안쪽에 있는 종이 부분이 전부 투명하게 뚫린 상태가 됩니다. 자, 지금 이것은 종이가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는 하얀색으로 완전히 뚫린 상태죠. 자,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문서에 이 도장 이미지만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미지 문서를 받았을 때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로 문서를 보냈을 경우는 간단하게 도장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 문서에서 아래쪽에 있는 연필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 하단에 있는 스티커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스티커 선택해 주세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갤러리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갤러리 버튼을 누르시고요. 플러스 눌러줍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배경을 없앤 도장 있죠?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뚫린 도장이 스티커로 추가가 됩니다. 다음 합니다. 원본 선택할게요.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도장 올라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도장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뚫려서 배경이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야 실제 도장 같죠? 자, 그 다음 사이즈를 좀 줄일까요? 자, 여기 있는 하얀색 포인트를 잡고 사이즈를 적당히 줄여줄게요. 자, 물론 더 키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이즈 조절을 하셔서 여기에 그대로 얹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장이 찍힌 이런 문서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문서를 상대편에게 전송만 해주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도장 찍은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도장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급하게 도장 찍은 서류를 전송을 해줘야 할 경우에는 아주 간편하게 터치 한 번으로 문서에 도장을 얹어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는 사진으로 문서가 왔을 경우고요. 이번에는 PDF 문서가 왔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PDF 문서의 경우에는 삼성 노트를 이용하셔야 돼요. 자, 삼성 노트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PDF 플러스라고 상단 메뉴에 나오죠. PDF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 PDF 문서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여기에 .pdf라고 나오죠. 자, 이 PDF 문서 선택합니다. 완료합니다. 자, PDF 문서가 열려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도장을 가져오시면 돼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미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갤러리 선택하세요. 그러면 도장 이미지 또 있죠? 이거 선택하시고요.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도장 또 그대로 들어오죠. 자, 여기서 또 사이즈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요. 자, 이제 이 도장 이미지를 원하는 곳에 얹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그 위치에만 들어가요. 자, 그 이유는 이 도장 이미지가 텍스트와 연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연동부터 끊어주셔야 돼요. 상단 메뉴에 보시면 점세개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텍스트와 연동 해제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장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도 조절이 되죠. 자, 이렇게 얹어주시면 이제 이 PDF 문서에 도장을 첨부한 게 되겠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파일로 저장할지 물어보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PD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PDF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상대편에게 전송을 할 때 삼성 내 파일에서 전송을 해야 되겠죠. 자, 이미지 파일은 그냥 이미지 선택하고 전송하면 되죠. 자, PDF 파일로 한번 해볼게요. PDF 파일 저장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는데요. 여러분이 찾기 쉽게 그냥 도큐멘트 폴더 선택하세요. 여기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PDF 파일로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해야 되겠죠. 자, 문자로 한번 전송을 해볼까요? 자, 문자 앱 실행하시고요. 상대편 선택하시고 입력창 옆에 플러스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내 파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서를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금방 저장한 문서가 보일 겁니다. 따로 폴더를 선택하지 않아도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문서를 찾아주게 돼요. 자,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완료합니다. 그 다음 전송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 문서가 전송이 되겠죠. 자, 전송이 됐죠? 이거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일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은 받은 문서를 터치해서 오피스 365라든지 또는 삼성 노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은 문서를 디지털로 전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도장 같은 것들을 첨부해 달라고 하면 곤란한 경우가 있죠.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도장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도장 파일을 하나 꼭 만들어 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나만의 도장 파일을 만들어서 파일에 도장을 첨부하고 전송하는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